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네, 지난 주말 금요일 네. 시장이 좀 하락했고 또 토요일에는 일요일까지 넘어서면서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눈이 오랜만에 많이 왔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것은 녹았죠, 금방. 녹았는데 제가 이제 주차를 오늘 좀 밖에 했거든요. 아, 하고 이렇게 이 근처에? 걸어오는데 네. 그 아직 눈이 안 쓸려가지고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약간의 그 눈이 안 녹은 골목길. 구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조심히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은 영상이었다. 네, 영상 기온 물 좀 드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월요일마다 우리 장 부사장님의 목 건강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주말에 월요일만 뭐 하시는 되면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 네. 목이 확 아파 버립니다. 왜요? 일요일 날 일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예, 예.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일요일에도 그것도 일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요일에도 혼자 일을 좋은 하고. 방법이네요. 예, 그럼요. 고맙습니다. 월요병 없으려면 예. 주말에도 일을 하면 월요병이 네. 안 생겨요. 이따가 만나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예.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말엔 푹 쉬시고 지난 주말 사이에 또 시장이 휘청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어떡하나 불안불안한 마음 많이들 가지실 거고 산타랠리 뭐 있다며 산타 자가격리 하나? 안 오나? 이런 생각. 자가격리요? 10일 동안 우리나라 오면 자가격리 그럴 해야 수 되니까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들 뭐 우스갯소리라고 하지만 좀 씁쓸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관련해서 지난 주말 시장은 이제 장 부사장님과 함께 잠시 후 정리해 보고요. 오늘은 월요일 이 시간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시장이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올랐던 섹터가 있었죠. 바로 필수 소비재 그렇군요. 관련해서 어떻게 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요. 드디어 이모항영 교수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캐나다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 현지 분위기도 들어보고 할 겸 화상으로 오늘부터 또 연결을 할 테니까 부디 사고 없이 잘 연결되도록 여러분 응원 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먼저 주제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주제는요.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기술주가 하락을 견인했다고 좀 적었고요. 네. 커지고 있는 변동성에 아까 여도 랭크 말씀하신 것처럼 산타 랠리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예. 산타랠리가 오려면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줘야 주말에 이제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저희가 혹시 이번 주에 놉니까? 안 놀죠. 그냥 안 놉니까? 왜냐하면 네. 24일이 토요일 아닙니까? 아니구나. 25일이 토요일이죠. 25일이 쉬는 날이죠. 네, 25일 이 제가 명확하게 잠깐만요. 이분 쉬는 줄 알았네요. 잠깐만요. 25일은 안 저희가 안 쉬어요. 놀죠? 네네. 나오는 거죠? 네. 확실합니까?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놉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금요일까지. 일단은 놀지도 않고 장도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네. 현 상황이. 근데 일단은 금요일 날 마감장을 보게 되면 더 안 좋습니다. 다우가 1.48% 마이너스입니다. 네. S&P 500 1.03% 마이너스. 나스닥이 0.07%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약간 올라가면서 끝날 수 있을 것 그러게요. 같은데 어쨌거나 0.07% 빠지면서 3대에서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시장을 보면은 지금 다우 지수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올라갔다가 아유 아닌 것 같아. 올라갔다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제가 장 부사장님 물 드시라고 멘트를 했는데 물을 안 드시네요. 저한테 네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물 왜냐면 드세요. 네. 제가 목이 안 좋은 건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이 안 좋은 거는 또 내일 되면 나와버립니다. 아, 그래요? 하루만 또 훈련하면 나와버리기 예. 때문에 오늘 하루만 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보시고 바라겠고요. 잠깐 오미크론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네. 합니다. 딱 보시면 아시는데요. WHO에 따르면 오미크론 전 세계 89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냥 계속 증가하고 있는 확산세는 거죠. 더 증가하고 최초에 있다. 몇 국인지 혹시 아세요? 최초에 한 뭐 3개국? 최초는 한 개국이었죠. 남아공만. 예, 남해공만. 근데 지금은 많이 확산되고 그런 모습 네. 보여주고 있고요. 1.5일, 3일이면은 2배로 증가한답니다.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네.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네덜란드는 내년 1월 14일까지 락다운을 결정했습니다. 예. 예, 빠르게 좀 증가하는 모습 보이다 국경을 보니까 봉쇄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프랑스 확진자의 10%가 오미크론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게 네.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 병원 앞의 모습이거든요. 아니 근데 마스크를 대부분 안 안 쓰시네요. 썼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12월 14일 날 사진인데 거의 안 썼어요. 캐나다 구스 네. 입으신 저분도 마스크를 안 쓰셨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영국의 어떤 이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 안 쓴 것도 일조하는 게 아닌가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쓰는 거기 개인 때문에 위생 철저하게. 꼭 따르시면 좋을 것 같다. 마스크까지 곁들여 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 그림을 보자면 아니 제리가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제리는 보통 금리 인상 주기는 4년이나 걸렸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금리 인상하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연기 좀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통과 제리를 갖고 왔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 주말 라이브에 말씀을 드린 건데 통과 제리 영화 보게 되면 만화 영화였죠. 보면 이렇게 통과 제리가 뭔가 고민할 때 네. 악마가 나오고 천사가 나가고 네. 악마는 막 그렇게 나쁘게 해 그쵸, 그쵸. 하면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양쪽에서 얘기하는 네, 건데 네. 오늘은 제가 물론 양쪽에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반대를 제시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악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금리 인상 주기가 보통 4년이었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하네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불평하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하고 금리나 이게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 금리에서 할 때 걸렸던 시간이 4년인데 지금은 네. 얼마나 하는 겁니까? 2년 만에. 2년 많은 거잖아요. 작년도 1월에 팬데믹 걸렸고 지금 네. 이제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 봄에 한다고 그러면 2년 만에 너무 빠른 거 아닌가 하는 네. 그런 불평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천사 제리는 천사는요 또 다른 이렇게 말을 얘기하는 거죠. 에이. 하세요. 예. 연기. 폭풍 연기. 큐.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0년 만에 최고의 물가인데 빠를 수밖에 없지 이런 게 하는 거죠. 이건 약간의 좀 톤이 바뀌어야겠죠. 사실 약간 혼내는 그런 모습인데 네. 지금 물가가 얼마나 높습니까? 많이 높죠. 솔직히 그 휘발유 가격도 많이 높아졌고 네. 식품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다음 글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41%야. 향후 전망이 너무 안 좋다고. 성우 같나요? 예. 예. 에이 연준의 자산이 2차 세계대전이 최고라고 지금 안 하면 버블이 터질 수 있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서 그림을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를 보시면서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물가 때문에 금리에서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네. 보여주고 있는 피디님 건데. 다음 그림으로 좀 예, 넘겨주세요. 근데 보여주는 건데 혹시 이거죠. 네. 이건데 지금 연준 자산이 2차 세계대전이 가장 최고인데 그 GDP 대비해서 약 38%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안 하면 거품이 곧 터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럼 우리가 금리 예상을 빨리 하느냐 하지 마느냐 선택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야죠. 해야 됩니까? 장이 안 좋은데? 장이 안 좋아도 네. 사실 지금 장이 안 좋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애매한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고점 논란에 시달렸고 사실 시장이 조정을 보였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네.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관점 본다 그러면 지금 연준의 고민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네. 빨리 하자니 시장에 좀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고. 안 하자니 물가가 계속 올라올 것 같고 거품이 터질 것 같고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 의견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저는 있고.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왕 할 건데 인플레이션도 잡고 시장도 어차피 좀 올랐으니까 쉬어가고. 아 이왕 네, 네. 좀 빠지는 김에 쉬어가자.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는 네, 그런.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은 기분은 어떨까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최근에 한 2주 전 하신 분들은 아마도 현재 기분 나쁜. 저한테 지금 잠깐만. 아니, 그렇다고 보시면 네, 할 이게 말이 반영되다 없네요. 보니까 네. 바로 다음 글에 보시면 네. 나스닥 지수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틀 동안 2.53%가 빠졌다가 네. 하루 만에 2.15% 올라왔습니다. 다시 2.54가 빠지면서 거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요. 모습 보여갖고 이게 보통 흔히 얘기하는 그 비행기를 치게 되면 난귤의 모습 아닙니까? 난기를 이렇게 이게 터블런스 이렇게. 터블런스 완전히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소한 이 변동성은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빌미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좀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는 아주 큰 무기가 좀 악재를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사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없죠. 그런 부담감들이 시장에 그대로 네, 노출이 그렇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조정이 길어지면 저희가 1월 20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1월 20일이요? 네. 실적 발표 이제 1월 시즌이 20일 날 돌아오면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네. 물론 안 좋으면 끝나는 거지만 그때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맵을 한번 보면서 네. 지난주에 있었던 종목에 대한 기사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오라클이 오라클. 뽑혔습니다. 오라클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6% 6%대 넘게. 하락을 보였는데요. 써너라고 하는 의료 정보 기업을 인수한다 하면서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라클이 새로운 사업을 해서 뭔가 의료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보통 이렇게 잘 나갈 때 보통 오라클이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하필이면 인수위 전해지면서 약간 찬물이 끼어진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이 나와졌습니다. 네. 예. 두 번째로는 금융주가 많이 빠졌죠. 은행주들 예. 왜 빠졌죠?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10년물 국제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반영하면서 주가가 빠진 건데 여기서 보시면 JP모건체이스가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비밀이요? 이 증권사에 다니시는 분들,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네. 항상 직원과의 대화도 뭔가 저장을 시켜놔야 돼요. 근데 이들이 왓츠앱을 통해서 왓츠앱 그 근거 남지 않는 걸 통해서 뭔가 얘기를 주고받은 겁니다. 뭐죠? 그 걸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왜 자기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뭔가 뒷거래?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범죄에 안 좋은 저촉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벌금 맞은 게 네. 2억 달러 맞았습니다. 2억 달러. 2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2,400억 원 정도 맞은 거죠. 해서 지금 약간 술렁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금융주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번은 디즈니가 플러스 반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플러스라니 무슨 네. 무슨 일이죠? 주말에 안 보셨나 봐요?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아, 저는 사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토요일 날 백화점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 영화관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스파이더맨 개봉한 거 보고 저거 볼까 하다가 무서워서 안 갔어요. 안 갔다? 네. 근데 저도 안 갔는데요. 네. 얘기만 들은 거죠. 킹스맨도 개봉하잖아요, 근데 지금. 금요일 날 상당히 많은 분이 몰렸다고 합니다. 아, 보셨대요? 지금 1억 달러 이상의 박스 오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2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오히려 AMC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4번. 4번은 약간 안 보이죠? GM이죠, GM. GM. GM 아십니까? 좀 맨날 G 있었잖아요. 네, GM이었는데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웃으면 왜냐하면 안 돼요, 이제 웃으면 안 돼요. 다니엘 암만이라고 하는 그 뭐죠 크루즈의 CEO가 갑자기 사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GM에 대한 자율주행이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만뒀는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만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암만이도 알 수가 없네 해서 다니엘 암만이라고 하는 거가 암만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네, 옆에 있는 스타벅스는 갑자기 중국에 대한 매출이 약간 감소할 것 같다는 보고서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 스타벅스가 작년에 굉장히 좋았을 때 가장 큰 원동력이 중국 시장에서의 확장 올해.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중국에서는 루이싱 커피인가요? 루이싱 커피가 이때 회계 의혹으로 상폐가 됐지만 중국에서는 다시 토종 커피의 약간 우세함이 지금 밀어주죠.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의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5번은 좀 이따가 우리 안 부장님 말씀하시겠지만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인데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핀비즈의 종목 맵을 보고 시청자분들 중에서 완전 크리스마스 색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트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초록색과 붉은색의 그렇습니다. 조화인데 사실 예. 이제 이런 맵은 조화로우면 안 되죠. 그냥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시사철 푸르른 그런 푸르른 모습을 나무들처럼 보여줘야겠죠. 그런 모습을 그렇게 기대해 보기를 보도록 기원하고요. 하겠습니다. 주간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간의 흐름입니다. 다 마이너스네요. 다우가 1.7% 마이너스고요. S&P 500 1.9%. 나스닥이 웬일입니까? 2.9%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쵸. 유가까지 10년 국제 수익률 유가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적으면서 걱정됐어요. 왜 이렇게 올라간 게 하나도 없을까? 근데 옆에 연 상승률을 보면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락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10년물 국제 수익률 좀 집중하시면 좋은데 네. 이게 웬일입니까? 1.41%면은 올 초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올 연말 가면 지금이죠. 1.8, 뭐 네. 2 예상했습니다. 틀렸죠. 이게 바로 경기가 약간 안 좋아지고 있던 하나의 징표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1.4대에서 올해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런 흐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게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이거든요. 오미크론 걱정이 일단 시장에도 끼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제 뭐 바이든 정부에서 내놓은 얘기 중에서 그 뭐 락다운이나 이런 좀 제재 관련해서는 이제 중증 환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네. 그 오미크론이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 좀 중증 환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좀 우려까지 그렇죠. 번지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아니고 같아요. 확진되는 속도를 보게 되면 네, 그렇게 가볍다고 볼 수가 빠르죠.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요 종목들의 네, 등락을 볼 건데요. 이어서. 이들이 바로 나스닥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8.3%, 엔비디아가 7.94%, MS가 5.47, 애플이 4.63, 구글 4.24가 빠지면서 하락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이 사실 그동안 못 올랐는데 더 하락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네.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는 또 없을 없죠. 것 같아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고맙다, 고맙다. 시리즈 3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고맙다 배당입니다. 배당. 4분기의 배당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제가 빨간색 친 거 있죠? 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14달러 86센트에서 15달러 36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서 네.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연으로 보게 되면 약 8% 증가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이백입니다. 바이백 다음은 고맙다 예, 바이백. 고맙다 바이백. 자사주를 매입하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빨간 그림이죠.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네. 내년에 1조 달러 갈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조 달러면 1,000조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그림은 고맙다 레이 달리오로 적었습니다. 이분 되게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이세요? 사계절 포트폴리오. 네, 맞아요. 네. 아시는 분처럼 통화하시는 분처럼 우리 얘기하십니다. 미스터 레이랑 아. 제가 뭐 종종 TV에서 보죠. 하기에는 좀 나이 네, 차이가 큰 그쵸, 걸로 그쵸. 보이는데 근데 우리 어쨌거나 어르신. 레이 달리오가 그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기사가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헤지펀드의 뭐 부자분들 얘기할 때 보게 되면 성공의 비결 빅5 얘기할 때는 뭐 근면해라 성실해라 일찍 일어나라 뭐 아침에 정리 잘해라 입을 잘 개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 잘 와닿지 않아요. 다 다른 것 같다. 네, 다른 것 같아. 근데 이분은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뭐라고요? 성공의 첫 번째 조건. 저는 그게 정말 지금까지 와닿고요. 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죠? 이분이 무슨 얘기했냐면 하루에 40분 명상해라. 40분 명상하라고요? 명상해라가 이분의 얘기였어요. 명상하세요? 40분 동안? 매일 합니다. 진짜 매일 합니다. 언제 하세요? 명상할 시간 제가 없으세요? 명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 하냐면 대중교통 타고 이동할 때 합니다. 눈을 감고 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쉴수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주식만 저희가 맨날 얘기하니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시는 모든 분들이 만약에 뭔가 답답하거나 잘 안 풀리시면 눈을 감고 하루를 돌아보세요. 뉴에이지 음악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들으면서. 왜 안 돼? 아 그때 왜 그랬지? 아 그때 왜 그 멘트를 했을까? 이런 후회 같은 거 물려오면서 그쵸.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를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고치게 됩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20분, 저녁에 20분. 투자에 관련된 네. 뭐. 투자에 관련된 거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돌아보는 거죠. 하루를 네. 돌아보는 건데 가장 정확하게 지적한 게 아닐까 싶어갖고 오늘 우리 상프로 보는 많은 분들께서 명상하는 하루가 됐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지금 예. 사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연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뒤숭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 시기에 딱 필요한 게 우리에게는 좀 생각할 시간 하루를 곱씹어보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저도 명상에서 저는 이제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운전할 때 명상할 하면 안 수 없고, 되죠. 예, 자율주행도 아니기 하면 안 때문에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저도 20분 예. 동안 명상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고맙다 시리즈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명상 잘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히 오늘은 잠시 광고의 소리를 뮤트로 하고 여러분께 명상을 하시라고 좀 시간을 드렸다고 이렇게 치죠. 예. 아니 여도원 앵커님 네. 아주 그냥 위트가 충만하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네. 메리츠증권과 또 3프로TV가 함께 네. 준비한 2022년 투자 전략과 또 업종별 대전망 여러분들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뿐만 아니라 뭐 책 읽기 강의 그리고 270페이지가 넘는 정말 두툼한 엑기스만 들어가 있는 정보인데 270페이지입니다. 리포트가 엄청난 양이에요. 근데 네. 이거 사실 한 달도 안 돼서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리포트이기 때문에 뭐 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반반 정도 네네. 그림과 글이 반반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혹은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전에 어떻게 명상 좀 잘 하셨죠? 재밌었습니다. 네, 뭘 재밌어요. 방송사건 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리 인상과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한 수익률 방어. 뭐가 제일 좋다? 필수 섹터로? 소비재, 네. 유틸리티 등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수익률 합니다. 방어라는 거는 지키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전략으로 얘기하면 따고 배짱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표현하셔도 네. 적절하지 무방한다. 않을까요? 예, 무방합니다. 예, 예, 포트폴리오 안에 사실 다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경기 민감주, 네. 필수 소비재 이렇게 있어야 한쪽이 올라가도 한쪽이 떨어져도 네. 이제 한쪽이 또 상쇄할 수 네, 있으니까. 상쇄해줘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음. 이런 거에 우리 개인분들이 투자하느냐는 거죠. 많은 그렇죠. 인기가 있냐 없냐. 네. 어때요? 필수 소비자가 인기가 많지 않죠. 많지 사실 않다는 관심이 거. 관심이 많지 않고 어. 실제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 관심이 없는. 네.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사실 정말 내 주변에 있고 내가 항상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을 텐데 네. 거기에서 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라 이렇게 많이들 그렇죠. 그룹 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실천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워요. 늘 어려울 때만 찾는 게 또 필수 소비재 아닐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금리 움직일 때 금융주 이야기하고 또 수익률 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지면 방어주 성격의 이제 필수 소비재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유틸리티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는 유틸리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접근하기가 특히나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 잘 알기 어려우니까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그래도 국내 소비자들도 많이 익숙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필수 소비재 기업들을 위주로 한번 네. 접근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최근 시장 동향만 봐도 네. 필수 소비재가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좀 전에 장 부사님이 보여주신 그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사실 대부분 빠졌기 때문에 네. 약세를 보였는데 잠시 후에 이제 주간 단위하고 월 단위, 분기 단위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필수 소비재가 얼마나 경기 방어전환 이야기를 들을 만큼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증시 동향 살펴보면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산타가 이번 올해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주요국 긴축 현실화에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해서 약세를 계속 보였죠. 이번 주에 특히 다우가 1.68% 빠졌는데 나스닥이 거의 3% 빠졌고요. S&P 500도 2% 넘게 빠졌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FOMC 끝나고 방향성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분위기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미크론 확산세가 너무 강하게 나오고 또 주요국,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좀 아무래도 우려할 만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시장 하락의 원인으로 보이고요. 네. 섹터를 기준으로 보면 4개 섹터 빼고 7개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5% 넘게 빠졌고요. 경기 소비재 4.3% 빠졌고 IT도 4%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강한 섹터가 헬스케어가 2.45% 올랐고 부동산이 1.6%, 유틸리티 1.2%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요 오타인데 1.24% 올랐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저희가 방송 때는 바이오 쪽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바이오가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오히려. 안 좋다고 하니까 억울했나 봐요. 네. 연간 기준으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등을 좀 했고요. 네. 이 필수 소비재 섹터 성과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서 S&P 500 기준으로는 좀 하회를 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한 24% 올랐는데 네. 지금 S&P 500의 필수 소비재 섹터의 지수를 보면 18.6% 상승한 걸로 보여서 한
5%좀 넘게 좀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진한색 파란색이 10월부터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10월 이후에 실적 발표 이어지면서 필수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고요. 물론 가이던스는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일부 부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이던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게 실적에 반영이 됐고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성과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하고 최근 1개월 동안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S&P 500이 4% 정도 올랐는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유일하게 8% 정도 빠졌고요. 대신에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이 XLP 컨슈머 스테이플스 보시면 5.38% 올라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1개월이 좀 드라마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 1.45% 빠졌는데 지금 필수 소비재는 3.62% 상승하면서 유틸리티에 이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섹터가 나오는 게 유틸리티하고 부동산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일부 이렇게 해서 3%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수 소비재가 어떤 네, 업종인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좀 확인해 볼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씻고 자고 먹고 마시고 하는 필수적으로 네, 소비해야 필수적으로 되는. 소비가 되는 재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경기 소비재는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내 지갑이 두둑하지 않으면 굳이 안 사도 되는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필수 소비재는 내 지갑이 두둑하든 두둑하지 않든 항상 써야 계속 하는 거. 루틴하게. 비누, 뭐 샴푸, 치약, 칫솔, 뭐 이런 면도기. 그리고 먹거리 이런 것들이 필수 소비재에 포함이 된다고 할 거고요. 담배도 있고. 담배도 있습니다. 담배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비흡연자분들은 좀 이해를 네, 못 이해 안 하실 되는데, 텐데 예. 기호식품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에 담배가 꼭 들어가고요. 리커, 주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필수 소비재 sek터는 세 개의 산업 그룹이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식료품 소매 부분하고 가정 및 개인용품 부분하고 그리고 음식료 및 담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음식료 부분이 크고 담배도 상당히 커서 그 부분을 그 핀비즈 전체 맵을 보시면 그 내용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필수 소비재의 그 핀비즈에서 필수 소비재 맵만 지금 구성을 해봤는데 이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그 할인점 부분이 있고 음료가 있고 담배 그리고 생활용품하고 개인용품 그리고 패키지 푸드 그러니까 포장식품 그리고 음료 중에도 주류 이런 것들이 쭉 포함이 되어 있는데 타겟하고 에스티로더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할인점은 지난주에 좀 빠졌던 게 오미크론 우려 때문에 내방 고객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외의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올랐고 실제로 이제 코카콜라는 2.6%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담배 업체인 필립 모리스도 3.8% 정도 오르고 또 포장재 업체인 크랩타인즈나 홈헬푸즈나 제네럴 밀스도 다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한테 좀 익숙한 P&G, PG도 1.3% 정도 오르는 모습 보이면서 경기 방어주가 그만큼 증시 변동성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필수 소비재 관련된 섹터에 총 11개 지금 ETF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주요 ETF 5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XLP라는 ETF인데요. 이게 컨슈머 스테이블스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스테이트에서 출시한 ETF고 현재 주가는 $75 정도 되고 운용 자산이 $13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제 가장 큰 그 필수 소비재 섹터의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영 수수료율이 0.12%고 배당도 상당히 많이 줍니다. 2.57%로 많이 주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필수 소비재 업체들 중에는 배당도 많이 주고 최근에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해서 가치주라고 일컫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이 종목들은 국가 비중 전부 미국 내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벵가드에서 출시한 필수 소비재 ETF이고요. VDC고 운용자산 규모 한 $64억 정도 되고요. 주가는 한 $193억
3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역시 제일 저렴한 0.1% 차지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2.51%라서 전반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뱅가드가 ETF 중에는 가장 저렴한 수수료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감안할 때 보면 뱅가드의 ETF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것이 사실이고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 비중은 미국이 100%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XI 요거는 좀 낯선 종목이실 텐데 그래도 운용자산 규모가 한 10억 달러 정도 돼서 그 세 번째로 큰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운용자산 규모가 되게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죠. 네. XLP는 130억 달러고 VDC가 64억 달러인데 그 다음에 KXI가 10억 달러 정도라서 상대적으로 그 운용자산 규모는 차이가 큽니다. 수수료율의 차이가 커서 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기 배당하는 KXI는 다른 ETF들이 분기 배당인데 얘는 혼자 반기 배당이에요. 그래서 2.44% 연간 기준으로 배당하고 있고 이 종목은 국가 비중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실 텐데 미국이 절반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요. 영국하고 스위스 그 외 국가들 그러니까 글로벌 필수 소비재 섹터에 투자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YK는 현재 194달러 정도 되고 운용자산 규모는 7억 달러, 수수료율 0.41%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 100% 투자하는 ETF이고 또 요런 ETF 외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PBJ라는 ETF인데요. 요거는 정식 명칭에서 보시듯이 푸드하고 베버리지, 그러니까 음식료하고 음료에 또 투자하는 ETF입니다. 최근 수익률이 좋아서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1억 달러 수준이고 네. 수수료율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0.63%인데 국가 비중은 미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뒤에서 주요 투자 포인트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 5개 ETF 쭉 네. 보고 있는데 어떤 산업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네. 이번에 좀 확인해 볼게요. 아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필수 소비재가 주요 3개 산업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은 개인용품, 생활용품, 또 식품, 담배, 그리고 음료, 여기에 이제 식료품점. 아까 핀비즈 그림에서 보시면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해서 월마트나 코스트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료품점까지 포함해서 주로 이 4개 산업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XLP 같은 경우에는 개인 및 생활용품업이 제일 큽니다. 28%. 그리고 보유 종목은 32개 종목 보유하고 있고요. 요거는 S&P 500 내 필수 소비재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그 필수 소비재 섹터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VDC는 현재 식품 담배가 29%, 개인 생활용품이 24%, 음료가 23%, 식료품점이 15%로 XLP하고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산업 그룹의 비중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보유 종목이 3배죠. 그러니까 보유 종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을 좀 줄인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필수 소비재 기업에 전반적으로 투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XI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필수 소비재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식품하고 담배가 30%가 넘고 개인 생활용품이 26%, 음료 그리고 식료품점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91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필수 소비재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YK는 식품 담배가 33%, 그리고 음료 21%, 개인 생활용품 24%인데 특이할 만한 점은 헬스케어 섹터에 속하는 종목들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은 53개고요. 대부분은 미국에 상장된 소비재 섹터지만 일부 기업은 헬스케어 기업 그 섹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PBJ는 식료품과 담배가 전체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음료 25% 하면 식품, 담배, 음료가 전체의 한 8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료품점이 14%고 여기도 특이할 만한 점은 호텔하고 리조트에 한 5%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보유 종목은 30개라서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30개 종목을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5% 내외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 점 특이하다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ETF 5가지 쭉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지금 3위 10개 보유 종목 중에 보니까 제일 많이 보유한 종목의 1위가 네. 4개가 공통으로 P&G가 들어가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냥 뭐 P&G는 필수인 거죠.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주간 단위 수익률을 말씀드렸는데 최근 한 달간 P&G가 한 3%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10월, 11월 이후에 주가가 되게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미크론 전파로 인해서 필수 소비재 섹터는 오히려 주가가 사실 4분기에는 시작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미크론 덕분에 4분기 특히 11월, 12월에 소비가 더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비중을 보시면 역시 프록터앤갬블, P&G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은 유사한 동일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펩시, 코카콜라, 월마트, 코스트코 특이할 만한 점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우리 칩스 아오이 그리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초코칩 있죠. 갑자기 제가 오레오. 네, 오레오. 제가 늘 먹는 거라서. 이쪽은 한국 거죠? 네네. 오레오를 보유하고 있는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이 상대적으로 국내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그 견실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스티로도, 알트리아, 그리고 필립모리스 등이 있고요. 또 콜게이트 파몰리브라고 해서 우리 콜게이트 치약 그 하얀색과 빨간색 포장지로 되어 있는 콜게이트 치약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대신에 KXI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슬레가 들어가 있고 유니레버, 디아지오, 로레알 등 이제 유럽에 있는 필수 소비재 업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IYK는 앞서 다른 ETF와 비슷하고요. PBJ는 앞서 말씀드렸죠. 식료품 그리고 음료에 많이 비중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너럴 밀스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몬델레즈 인터내셔널 여기도 허쉬가 들어 있습니다. 코카콜라, 펩시코,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크래프트하인즈, 큐리드 닥터페퍼, MGP 인디그리언트, 잉글스 마켓츠 등으로 해서 식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무래도 식품은 계속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려면 꼭 필요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그래프로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정적으로 그래프 수익률 말씀드리면 최근 3개월 동안은 XLP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6% 가까이 상승했고요. 올해 누적으로 보면 PBJ가 한 23% 정도 상승했고 최근 1년 기준으로 봐도 PBJ가 가장 높습니다. 25% 정도 상승했는데 최근 3년 평균으로 보면 IYK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고요. 최근 5년 평균도 IYK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네. 자, 요거를 그림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파란색으로 가장 두꺼운 그래프가 그 S&P 500의 필수 소비재 섹터 수익률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18.62% 기록 중인데 지금 노란색이 PBJ입니다. 이제 음식 그리고 음료에 투자하는 네. ETF가 22.7% 넘게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와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 외 ETF들은 대부분 8%에서 12% 정도의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12월 초에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대신에 S&P 500의 필수소비재 섹터는 10월, 11월에 상승하다가 그 이후로는 조금 하락 추세인데 향후에는 오미크론 영향으로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장님 필수 소비재 섹터는 그러면 필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때 몇 퍼센트 정도 비중으로 일단 가지고 가야 될까요? 한 10%? 10%는 네, 있어야 많지 한다? 않고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핫하진 않아요. 근데 주가 많이 저는 올라가요. 연평균으로 두 자릿수 정도만 낸다면 저는 사실 이것만 가져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럼 하시든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보통 웬만한 업종 섹터가 다 그 네, 정도 갑니다. 그쵸. 가는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테크가 가버리면 이건 좀 쉬어가지 그쵸.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반대 영역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수많은 분들은 빅테크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유하신 분들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게 약간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 전략도 되게 좋은 전략인데 많은 분들이 현금을 못 들고 계시잖아요. 그쵸. 뭐 사지? 뭐 뭐 사지?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떨어지면 뭐 사지 고민하시고 일단 지금은 현금 보유 전략을 좀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주나 항공주 말씀드릴 때 1분기 실적을 좀 보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네. 않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은 다음
시간이나 한번 제가 섹터 로테이션 그 소비재하고 오. 가치주와 성장주 간에 네. 이제 로테이션이 가능한 ETF를 좀 오. 소개를 해드리면 네.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는 이 정도 좀 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배당이 또 주요한 좋죠, 그렇죠. 매력이니까 배당까지 고려해서 조금 지금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네. 일단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 쭉 ETF 5가지 확인해봤고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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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 3프로TV가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을 위해 2022년 다이어리를 출시하였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해 기부했던 것처럼 올해도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더 좋은 곳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다가온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네이버 혹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라이브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 오늘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해볼 텐데 이게 처음 화상 연결이라서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양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교수님 어떻게 캐나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좀 따뜻한가요? 캐나다도 따뜻하지 않죠. 겨울이니까 비가 이쪽은 서부 쪽이라서 비가 많이 오고 시작하기 앞서서 전해드릴 말씀은 진짜 여기서도 3% 인기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요? 실제 제가 오늘 아침에 브런치를 한 친구랑 했는데요. 그 친구가 우리 부사장님 들으시면 깜짝 놀랄 텐데 전래훈 그 우리 부장님 있지 않습니까? 예. 전래 부장이랑 NH투자증권 입사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꼭 인사 좀 전해달라고 say hello 해달라고 꼭 부탁까지 들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캐나다에서 좀 가깝잖아요. 뉴욕이 또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네. 지난주는 사실상 보면 하루만 제대로 오르고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7% 가까이 떨어졌고 나스닥은 거의 3%가 떨어졌는데 실제 생각해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전주에 다우가 무려 4%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뭐 조정폭이 물론 마음이 아프신 분 많으시지만 그동안의 상승에 비하면 그런 조정폭이 크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 주말 내내 내리다 보면서 특히 지난 주말에는 웬만한 주식들,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빅테크들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종목별로 시가총액 큰 것들도 애플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0.5% 정도 내렸고요. 실제로 빅테크 주식 중에서 알파벳은 한 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나마 선방했던 것은 아마존과 테슬라 정도만이 지난주에 상승했던 것이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그 리비안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10%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에 그 오른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악이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고점 대비 루시드는 무려 40%, 38%가 지금 정확하게 고점 대비 떨어졌고요. 리비안은 45%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이 투자가 잘못됐냐 그런 건 아니죠. 다만 너무 쉽게 우리가 과도한 목표 주가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어떤 큰 흐름보다는 좀 이런 것들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극히 좀 일부만 갖고 그 긴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대응하시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도 정확히 보여준 것이 루시드나 리비안의 흐름이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 주식 조금만 좀 올라가면 많은 특히 젊으신 분들 약간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은 팡 플러스라는 걸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팡 플러스라는 인덱스가 사실 있는데요. 이거 보면 흔히 얘기해서 테슬라라든가 그리고 팡 주식들 그리고 여기 보이다시피 아마존, 바이두, 알리바바, 트위터 같이 해서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10개로 구성된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팡 플러스가 인덱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사실 이것도 한 배짜리가 있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3배짜리도 많이 하시는 것이 대한민국 소위 주식 투자자의 현실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이게 보면 나쁜 건 아닙니다. 특히 이걸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긴 흐름 보면 이 초록색이 소위 팡 플러스 인덱스 자체입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한 배짜리죠. 정상적인건데 이게 무려 700%, 600%, 700%까지 올라갔어요. 최근 7년 동안에요. 그리고 나스닥 100이 소위 QQQ라는 거 제일 많이 올라갔고 S&P 500도 많이 올라갔고 저는 여전히 이런 거를 한 배짜리 하는 거는 꾸준하게 투자해 가시면서 저축 삼아서 하시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제 특히 젊은 분들 사실 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분들은 특히 어떤 걸 더 좋아하냐면 과도한 욕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지난주의 흐름을 크게 아파하시고 크게 이제 쉽게 해서 유유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도 역시 한 배짜리가 있어요. FNGS라는 한 배짜리 ETF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 미국 주식에 미처를 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보면서 많은 분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오늘 한 15,000명 정도 보시는데 이 중에서도 이 FNGU를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FNGU. 이거가 3배짜리거든요. 3배짜리, 2배짜리, 1배짜리인데 FNGS를 얘기하는 분은 제가 솔직히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약간 투기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3배짜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3배짜리 FNGU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물론 장기적으로 정말 트레이딩을 자신 있는 분은 하실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주식 투자의 방향성은 전 솔직히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림을 한번 좀 최근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건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보면 많은 분들이 QQQ가 이제 제일 아래쪽 그림입니다. 그 파란색이 되겠고요. FNGU가 3배짜리입니다. 하늘색이 되겠고요. 제일 위에 보이는 것이 TQQQ. TQQQ는 아시다시피 나스닥 100의 3배짜리 또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거래가 제일 매일매일 거래가 많은 ETF 중에 항상 탑에 들어가는 거가 TQQQ거든요. 근데 세일이 보면 등락이 엄청 심합니다. QQQ만 하더라도 S&P 500보다 등락이 큰데 FNGU는 훨씬 등락이 엄청 위아래로 움직인 거 되겠고요. 오렌지색도 노란색도 마찬가지인데 1년 동안에 보면 73%나 24% 올라갔지만 떨어질 때 보면 지난주에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 최근에 1년의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은 최근에 딱 한 달짜리입니다. 한 달의 움직임이 되겠는데요. 한 달짜리 보면 QQQ 100% 그 나스닥 100짜리는 4%가 떨어진 반면에 QQQ 3배짜리는 14%가 떨어졌고요. 정확하게 보면 이 제일 밑에 하늘색이 말씀드렸던 FNG인데요. 무려 25%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한 달짜리에 25% 떨어진 거를 견딜 분은 실제로 별로 없다는 것이 현실이 되겠고요. 조금 더 좁혀서 일주일짜리 보겠습니다. 일주일짜리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100이 3% 가까이 떨어진 반면에 정확하게 TQQQ 3배짜리는 10% 그리고 말씀드렸던 FNG는 12.2%가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은 크게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물론 이번 주부터 그게 올라가면 다시 또 많이 올라가겠지만 이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좀 독립주를 하신 분과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의 소위 시장에 대해서 느낌, 시장에 대해서 좀 공포,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좀 특별하게 월요일 날 아침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을 QQQ, TQQQ, FNGU
이런 것들의 차이를 오늘 극명하게 보여드린 그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근데 보면은 좀 뭐 3배짜리 ETF도 일단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봤을 때는 수익률이 지금 더 상단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거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러니까 활용하다 보니까 꾸준히 모아가는 네. 전략은 필요한데 샀다가 조금 그쵸. 팔거나 왔다 단기. 갔다 하면 최근에 만약에 고점에 물려버리면 그쵸. 두려울 수 있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늘 얘기합니다만 그 욕심을 많이 낸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조금씩 천천히 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림이었으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거기 어떻게 좀 캐나다 가셔서 코스트코 쇼핑 좀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그 캐나다에 한 1년 반 만에 왔는데요. 인사에는 제가 못 받은 서비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서비스요? 캐나다에 우리나라에도 코스트코가 이게 당일날 배달 서비스가 없거든요. 있는데 오자마자 누가 이걸 소개해줘 들어가 봤더니 코스트코가 당일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당일이요. 제가 오후 3시쯤 주문했더니 워낙 뭐 그 다음날 아침에 늦게 주문했기 때문에 안 온다더니 바로 또 그 메일이 왔더라고요. 저녁 7시에 보내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이 제가 직접 받은 거거든요. 물건을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세상이 정말 코스트코 같은 경우가 당일 배달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뭐 200불 넘어 해준 건데 엄청나게 대단하게 느꼈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주식, 코스트코 같은 주식이 물론 지난 주말에 다 떨어졌죠. 금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떨어지고 금요일도 떨어졌지만 이게 코스트코 같은 주식이 얼마나 올라갈지 앞으로 또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 트레이딩 위주로 너무 그 소위 위아래 등락이 큰 성장주도 좋고 다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좀 꾸준함이 있는 주식, 그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는 주식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코스트코까지 한번 같이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뉴욕만 보더라도 2만 명이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네. 그 뉴스에서 내가 전용 뉴스에서 그 이 소식을 봤는데 금요일날 기준으로 보면 뉴욕의 일간 확진자 수가 2만 1,000명이 나와서 가장 높았을 때가 지난 2월달, 1월달이죠. 19,900명이었는데 2만 명 조금 안 됐었는데 그 기록을 단숨에 1,000명이나 넘어설 정도죠. 물론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미크론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미 뉴욕에서는 다시 한번 일부 학교들 이제 문 닫는다는 얘기 나오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겨울방학 시즌이라도 그럴 수 있지만 내년 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 보면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드렸는데요. 절대 테스트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닌데요. 테스트 숫자도 많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중간 아래를 보면 입원 환자 수도 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이라든가 스코틀랜드는 이제 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고요. 지금 캐나다에서도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3개월 지나면 이제 부스터샷을 맞게 하고 또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서양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도 먼저 시작했지만 접종률 자체가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는 모양인데 여하튼 이런 우려감에 대한 목소리가 분명히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뭐로 나타나냐면 한쪽에서는 지난주에 FOMC를 통해서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하고 내년 후년에 금리 인상 속도를 3번까지 올리면서 금리 인상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선언적 의미와 달리 시장에서는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유가도 다시 $70 쏟죠. 그리고 역시 금리 같은 경우에도 다시 1.40%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또 한편에 시장에서의 또 한쪽에서는 그리고 파이자에서도 2024년까지 팬데믹이 지속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한 거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시장에 부담이 됐고요. 다만 특이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일단 우려할 소리 나올 수 있게 됐고 물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약간의 또 입장에 따라서 본인의 스탠스에서 다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제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 달러가 상당히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미국의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전 세계 6개 통화 대비 만든 지수로 만든 것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네. 지금 97% 수준까지 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11월 초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데 여기만 넘어가면 작년 6월, 7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바로 가는 그림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한쪽에서는 미국 달러를 많이 갖고 계시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저는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늘 US 달러 인덱스도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뭐 달러만 근데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유가에 대해서도 최근에 뭐 70달러 넘어서고 그렇죠. 이것도 사실 부담스럽고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크게 촉발시킨 원인인데 앞으로 전망을 보니까 더 오른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100달러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높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금리도 올라가지 않는데 기준금리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고 유가는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왜 이렇게 유가가 올라간다고 전망하느냐? 그것은 한쪽에서는 지금 상황 좋지 않지만 내년에 대한 희망의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가 2022년이요. 2023년 유가 전망을 최고 100달러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70달러 수준인데요.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내년도에 경기가 상당히 회복될 수 있다는 그림이죠. 최근에 주가는 한 2주째 지금 실제 정확하면 최근 일주일 동안 재미없었는데요. 지금 이런 그림이 시장에 지금 주가는 재미없지만 IB들은 상당히 내년에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유가 100달러인데요. 골드만삭스 전망.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골드만삭스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12월 2일 날이요. JP모건이 얘기했고 12월 1일 날은 제프리스까지 얘기했는데 이들은 이미 내년 후년까지 해서 100달러가 뭡니까?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지난주에 재미없어갖고 큰일 났고 오미크론도 확산되고 다시 리오프닝이 어렵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그런 우려감이 뉴스에는 많이 넘쳐나지만 IB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내년도 이렇게 유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고 그만큼 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한쪽에서 불안하지만 긍정적인 목소리도 여전히 많다는 것도 여러분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에 또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죠. 또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뭐 대표적인 ETF로 E가 XLE를 있죠. 많이 예. 소개해 드렸었는데 예. 올해 내내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XLE 같은 것이 대표적인 ETF가 되겠고요. 거기 종목으로 보면 쉐브론도 있고 엑선 모빌도 있고 뭐 대본 에너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탄리까지만 얘기해 드리면 탄리가 지난주에 또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여전히 에너지 주식이라든가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경기 민감주 같은 것들 물론 빵을 포함해 빵도 들어가지만요. 그런 거에 대한 여전히 강한 어떤 기대감을 피력한 것 자체도 시장에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너무 지난 주말에 안 좋았지만 긍정적인 모습도 워낙 많기 때문에 늘 저희가 시장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너무 걱정돼서 주식을 조금 불안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럼 마지막으로 탐리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화상으로도 연결을 하니까 좀 뭔가 글로벌해진 방송국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이남우 교수님도 미국에 또 맞습니다. 연지를 미국 연결을 현지에서. 하잖아요. 예. 저도 가서 할까요? 아니요, 여기 네.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네. 오늘 또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6시 반부터 달려왔습니다. 가야죠, 이제. 어디요? 집으로요? 집이요? 예, 네, 가도록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